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절의 마지막 내용인 이제 라구에르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2장이 이제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겠는데요. 자, 앞서서 배웠던 함수들과는 달리 이 라구에르 펑션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라구에르 펑션은 어떤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냐면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정의된 그런 함수예요. 여기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이 인덱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솔루션을 주어진 n에서 여기서 n은 이제 0 이상의 정수인데요. 그 솔루션을 라구에르 펑션이라고 부르고 함수 이름을 쓸 때 ln 이렇게 써요. ln 이렇게 써요. 이제 여기서 n은 자연수고요. 0 이상의 정수. 자, 얘 그냥 일반 애를 그냥 쓰면 일반 애는 자, 이것이 이제 라구에르 펑션의 일반 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 전부 증명하지 않고 그냥 정리하는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제가 얘기했었고요. 뭐 간단하게 몇 개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L0는 자, 저기서 한 번도 안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L0는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L1은 exponential x에 그 다음에 x exponential 마이너스 x를 한 번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해보면 얘는 1 빼기 x가 되는 걸 이제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2다. L2는 뭘 하는 거냐면 2분의 1에 x제곱 요것을 두 번 미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에 나온 대로 1 빼기 2x 더하기 2분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과 관련해서 또 이제 associated 라구에르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associated 라구에르 펑션은 미분 방정식이 이제 거의 라구에르 방정식과 이제 거의 유사한데 자, 얘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 저 앞에서는 이제 1 빼기 x였는데 여기 이제 1 빼기 x 앞에 이제 정수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보시면 얘의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제 인덱스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n이 하나 있고 n은 이제 0 이상의 정수고 k는 마이너스 1 이상의 모든 정수가 다 허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노테이션 어떻게 쓰냐면 ln kx라고 쓰고요. 자, 얘는 또 이제 제가 답을 바로 적겠어요. 얘는 일반 애가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몇 개 한번 적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L0K를 한번 해봅시다. L0K면 자, 여기서 이제 n과 k의 역할을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x의 마이너스 k 승의 exponential x, 그 다음에 한 번도 미분하지 않는 거니까 뒤에 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뒤에 걸 그대로 쓰면 이제 x의 n이 0이니까 k exponential 마이너스 x 해서 그냥 1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 L1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L1 k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은 exponential x의 x를 한 번 미분. 사실 이제 k가 0이면 그냥 라구에르 펑션과 똑같으니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얘는 그냥 1x고요. 차이가 나는 걸 하나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k가 1인 것까지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k가 1인 걸 계산해 보면 자, 얘는 이제 n 팩토리얼 x의 n이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승 2의 x, 그 다음에 n 더하기 k는 2.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것을 한 번 미분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한 번 미분하시면 그냥 2. 자,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이제 라구에르 펑션이 되겠어요. 자, 그냥 요 미분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미분 방정식에 해가 있으면 아이겐밸류 이퀘션에 해가 있으면 걔네들 사이에는 이제 서로 직교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 직교성을 알려주는 것이 스톰 리우빌 시어렘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그 연수 문제 23 섹션 23의 24번 문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미분 방정식이 이런 꼴로 쓰여지면 자, 이걸 이제 스톰 리우빌 폼이라고 부르고 자, 이러면 이 미분 방정 이제 요 람다가 아이겐밸류에 해당되는 거고 요 b가 이제 웨이트 펑션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람다를 갖는 그런 솔루션은 b라는 웨이트 펑션으로를 통해서 서로 오소고나라다. 이게 이제 스톰 리우빌 티어렘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소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펑션이 있는데 이 어소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펑션은 이제 어떤 오소고나리티를 만족하는지 즉 웨이트 펑션이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스톰 리우빌 이 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얘는 두 번 미분 앞에 개수가 그냥 a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 앞에 개수가 a의 미분. 즉 이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과 한 번 미분 그 개수가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요 함수와 요 함수가 서로 미분 관계에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폼은 이제 스톰 리우빌 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스톰 리우빌 폼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요 방정식을 내가 이제 별표라고 부를게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자, 별표 방정식 앞에 내가 뭘 곱할 거냐면 x의 k승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를 한번 곱해 봅시다. 자, 이걸 한번 곱해 보면 이제 저 미분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자, x의 색깔을 자, x의 k 더하기 1 exponential 마이너스 x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x의 k 더하기 1 빼기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 y 프라임 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요 함수하고 요 함수가 이제 바뀌었는데, 자, 앞에 것을 미분하면 이제 내가 얘를 a라고 부릅시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x의 k 더하기 1승을 미분하면 k 더하기 1, 그 다음에 x의 k승이 나오죠. 그게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익스포넨셜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 k 더하기 1승이 되죠. 그게 바로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확히 스텀 리뷰 폼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웨이트 펑션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웨이트 펑션은 우리가 곱한 x의 k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요게 웨이트 펑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냐면 바로 n이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죠. k는 미분 방정식의 일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아이겐밸류가 아닌 거고, 주어진 k에 대해서 서로 다른 n에 대한 그 아이겐밸류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소고널리티는 되도록 한 페이지에 적고 싶었는데 여기를 좀 지워서 여기다 이제 쓸게요. 그런 식으로. 자, 이 오소고널리티는 x가 0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k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ln kx와 kmx, 자, 요것을 적분한 것이 얘가 크로네커 델타 nm이다. 즉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갖는 이제 얘네들을 곱해서 적분하면 0이고, 그다음 같은 걸 적분하면 이제 그게 노멀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22점 29식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라구에르 펑션과 이제 어소시에이트 라구에르 펑션에 대한 강의 전부예요. 자,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12장은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때 이제 이 라구에르 펑션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미분 방정식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2장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 셈이고요. 끝마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미분 방정식들을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배웠냐면 이제 르장드르 방정식을 배웠었죠. 이제 르장드르 방정식은 생긴 게 어떻게 됐냐면은 1 빼기 x 제곱 y 미분, 자, 이렇게 생겼고, 이때 이제 이 아이겐밸류 L은 이제 0, 1, 2, 3 모든 게 다 허용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 아이겐밸류 자리에는 꼭 L 곱하기 1이 아니라 어떤 수가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만 저기에 저런 그 정수 곱하기 정수 더하기 1 이런 게 아니면 이 방정식의 해가 x가 1에서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하지 않는 해를 찾아보면 이제 L이 저런 정수만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것의 해는 우리가 PL이라고 썼고요. 그래서 얘는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적어드리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리하는 거는 좀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의 모양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렇게 변형이 됐었고요. 자, 이때 이제 허용이 되는 이제 m 값은 l은 위에 쓴 대로 l이 0에서부터 쭉 나갈 수 있고 m은 마이너스 l 더하기 1 두두두 해서 0에서 두두두 그러니까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까지의 이제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얘의 솔루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 얘는 이제 1 빼기 x 제곱에 2분의 m PLX. 자, m이 음수도 허용된다는데 이제 음수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 하고 싶으면 저희 위에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 대한 이제 로드리게스 포뮬러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실제 미분이 n번 하는 것이 아니라 l 더하기 m번 하는 거죠. 따라서 그 방식을 사용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베셀 함수였어요. 이제 베셀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이것의 우리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베셀 함수 그다음에 노이만 펑션도 있었죠. 근데 아무튼 뭐 노이만 펑션은 이제 np라고 쓰기도 하고 둘의 차이점은 x가 0에서 수렴하느냐 아니면 x가 0에서 발산하느냐 그 차이로 이제 베셀이 정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헐밋 이퀘이션이고요. 헐밋 이퀘이션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우리가 가장 친숙한 그런 미분 방정식이죠. 양자역학에서의 심플 하모니 오실레이터. 자, 이것은 이제 오퍼레이터 방식으로 일반해를 이제 구하는 것을 했었고요. 이걸 하면 이제 어떤 다항식 곱하기 지수함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것의 해를 인덱스 n이 있고 얘는 이런 이제 가우시안 함수 앞에 폴리노미알 그 폴리노미알을 특별히 헐밋 폴리노미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여러분 이제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풀게 되면 이제 저런 헐밋 펑션 아니면 헐밋 폴리노미알을 이제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던 자, associated 라구에르 둘을 이제 같이 포괄해서 그냥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x, y 두 번 미분 더하기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얘의 솔루션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자, 인덱스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를 L, N, K 이제 x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모양을 보시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고 두 번 미분 그다음에 한 번 미분 앞에 개수가 x 혹은 x 제곱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일반적으로 복잡하게 하려면 그 앞에가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뭐 아니면 뭐 이상한 함수 뭐 이런 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써드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미분 방정식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해 성질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 베셀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헐밋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그 이제 데피니션인 거고, 우리가 데피니션만 안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데피니션을 알면 그리고 우리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더 논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이제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너레이팅 펑션도 알아야 되고, 얘네들의 적분, 얘네들을 이용한 적분 같은 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물리 문제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르장드르는 우리가 뭐에 이용을 했었죠? 우리가 멀티폴 익스펜전, 그러니까 전자기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전자기 현상을 기술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거고요. 네, 베셀 함수는 제가 숙제에 냈지만 이게 이제 그 전파 시그널의 그 숙제에 낸 게 일종의 이제 FM, 우리가 여러분 음악 방송할 때 AM이 있고 FM이 있는데, 이제 숙제에 낸 게 그런 FM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린 거고, 이제 베셀 함수는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좀 이해가 나오고, 좀 언급할 기회가 나중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다 보면 이제 베셀 함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셀 함수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우리가 대칭성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실린더 대칭성 있는 그런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베셀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다음 헐밋은 뭐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다음 이제 라구에르 펑션은 이제 대망의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서 뭐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원자의 그 웨이브 펑션을 이제 풀 때 들어가게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텐데요. 이 라구에르 펑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르장드르도 들어가고, 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이제 베셀 함수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